요즘에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매매 시장에도 재건축 가격이 활활해 아니라 호가가 활활한 거죠. 호가가 올랐는데 오름폭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오른대요? 오세훈표 재건축. 공공주도 재건축 말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 중에 기부 체납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를 놓겠다. 이게 정부의 공공재건축이었죠. 오세훈표 재건축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비중이 조금 줄어든 정도죠. 근데 똑같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에서 내니까 그거는 죽일 듯이 까고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임대는 무슨 임대냐, 임대는 절대 안 된다 하더니 오세훈표 재건축은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끼우려고 하는 거죠. 특히 재건축은 죽어도 띄우려고 하고 있죠. 언론에서 재건축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떨어져도? 왜 재건축은 그렇게 죽어라 하느냐. 뉴스타파에서 나왔었죠. 관훈클럽이라고 언론의 국장급 혹은 편집장 뭐 이 정도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만든 모임이 관훈클럽이다. 그런데 관훈클럽에서 은퇴하신 분들부터 은퇴 안 하고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까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재건축 아파트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세요? 대표님이든 이사님이든 전무든 상무든 다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급이나 한 대리급에서 재건축 아파트 위험하고 재건축 아파트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사 낼 수 있어요? 엄청 깡이 좋으신 분들이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내면은 어디서 컷당해요? 부장이 보더니 미친 거 아니야? 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치 엄청 올리고 있는데 네가 미쳤다고 이걸 떨어뜨리냐 하고 반려하겠죠. 언론 행태 똑같다. 재건축 그렇게 해놓고서 수익 많이 남겨서, 특히 그래서 부동산 3법 엄청 찬양을 하고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계속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리고 누가 규제를 풀어줄 것 같은지 답이 보이죠. 그러니까 죽어라 한쪽 편만 드는 거다. 재건축 시동에 또 집값 들썩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뜨고 있죠. 재건축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남습니다. 집도 새 걸로 돼요. 얼마나 좋아. 그 수익은 어디서 나와요? 1000채짜리 1200채를 만들죠. 그러면은 새로 추가되는 200채의 분양가를 가지고 어차피 땅값은 다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 새로 올리고 수익 어느 정도 벌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너네 많이 높여봐라 그만큼 회수하겠다. 그리고 높이는 것도 막겠다. 그게 분상제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띄우기 위해서 분상제랑 제초안을 폐지한 게 뭐예요? 부동산 3법. 제초안 폐지, 분상제 폐지, 조합원 3주택까지 허용. 그래서 46억으로 유명하신 분 있죠? 이 법 통과시키고서 이익 봐가지고 두 채 받았어요, 그 사람. 언론들은 엄청나게 찬성했겠죠. 왜? 높으신 분들이 다 재건축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제초안 폐지하라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만 불러서 오고 있어요? 교수님들 대단하신 분들 아니냐? 이분은 리먼 터지기 직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공급 부족하다고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신속통합계획 관심 늘었지만 국토부에서 분상제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 완화? 없다. 왜? 2014년이 미친 연도였죠. 그때 다른 완화도 굉장히 많았지만 7월에 트리노믹스, 9월에 재건축 연화 완화, 그리고 12월에 부동산 3법 하면서 2015년부터 폭등세가 나왔는데, 폭등세의 선두주자는 뭐다? 재건축.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재건축을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가격이 집값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더니 재건축을 막으면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번 정부도 신축 아파트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다. 그런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 신축 아파트가 전 두 정부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축 아파트 많이 나왔지만 멸실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뭐가 생기죠? 멸실. 멸실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주서서.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저거를 완화해주면 투자 가치가 올라가고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재건축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집값 올리는 영향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간 멸실을 통해서 공급 부족을 만드니까 집값을 올리는 영향을 주는데 왜 풀어주라고 하느냐. 많이 부수면 그만큼 많은 입주로 돌아오잖아요. 그거는요, 재건축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익을 내려면 그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재건축 가격도 부동산 3법 전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거 유지되더라도 수익은 충분히 남습니다. 크게 벌려고 조합장들이 선동하고 있을 뿐이지.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 완화해서 정비사업을 지원할 뜻이 없다. 왜? 이게 집값 폭등시키는 원인이니까. 문재인 정부는 개뿔도 몰라요. 노무현 정부 때도 노태우 정부 때도 오를 때는 다 재건축 규제하고 다주택 규제했어요. 늘. 이거는 새 정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공공공급 늘렸죠. 왜? 얘네는 지금 당장 집값 띄우는 요인이 되는 거고, 요거 풀어주면은 투기 수요 다시 들어오니까 안정이 안 된다.
어떤 정부가 할 때는 굉장히 잘했다고 찬양하면서 어떤 정부가 할 때는 굉장히 시장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시장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정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맨날 공급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나라에서 재건축 30년 만에 때려 부숴요? 부동산 거품 없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한데 맨날 때려 부수고 다시 짓재요. 환경도 망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환경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때려 부수고 다시 짓재요. 쌍팔년도 마인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처음부터 니네가 똑바로 지었으면은 층간소음이니 뭐니 얼마 전에 사건 유명한 거 있죠 뭐. 층간소음으로 내려와서 찔렀는데 뭐 경찰이 도망가고 이야기 엄청 많은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물론 다 잘못이죠. 도망간 경찰도 잘못이고 위에서 찔른 놈은 완전히 쌍놈이고 그런데 건설사에서 제대로 된 자재로 똑바로 지었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였다. 근데 지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익 남겨 처먹으려고 대충 짓고 그럼 대충 지으면 뭐가 돼요? 30년 뒤에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쉬워져. 건물이 부서져 가니까. 그래서 또 부수고 또 짓고 또 돈 벌고 그러면서 분양가는 깜깜이로 하면서 로또 분양이라 했는데 건설사는 몇천억씩 남겨먹고 민간 재건축이 확대되면 공급 효과는 크지 않다. 자, 15년간 서울에 2만 호 조금 넘게 들어왔어요. 연간 2,000호도 안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평균.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니들이 말한 공급 효과가 얼마나 있는데 멸실 효과만 엄청나게 크지. 1인당 1억 3천보다 더 낸다고.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환수 쓰나미 덧칠판. 자, 맨날 이 이야기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쓰나미 덧칠판 하는데 재건축 가격이 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초과이익 환수 되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 안 나오고 그런다는데 가격이 왜 올라가요? 허른 아파트에? 본인들 말대로 녹물 나오고 주차 공간도 없고 주민들 생활 불편해 죽겠고 그런 아파트가 왜 올라가요? 이런 이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과이익 환수를 하니까 그만큼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더 올려야 된다. 왜 집으로 이득을 봐야 한다는 여론이 당연하게 형성되어 있죠? 재건축이 뭐예요? 집 부수고 새 집 짓는 거잖아요. 차 부수고 새 차 사는데 이득 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 부수고 새 걸로 바꾸는데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있어요? 왜 집만은 그렇게 되냐? 여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잘못된 이야기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대신에 공간 더 내주고 그걸로 충당해서 손해 안 보게 집 짓는다.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 뭐예요? 이익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죠.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이면 면제, 5천만 원이면 200, 7천만 원이면 600, 8억 원이면 3억 6천 500. 그러면은 1억 3천이면 한 3억 원 정도 이득 보고 1억 1,500 정도 내면은 1억 8,500 이득이지. 초과이익 환수해서 내가 내 돈 생돈 나간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죽어라 까고 있는 거다. 둔촌주공 또 올린대요. 내년 3월 분양한다. 되겠어요 분양?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 내가 비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비싸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분양시장 침체되고 있는데 저걸 계속 받아서 적어가지고 더 오른다 말하는 언론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언론은 계속. 왜? 지들이 이익 보려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지 높으신 분들이 돈 버니까. 근데 막상 내년 3월에 분양돼요? 아니에요. 저 가격 책정하고 저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많은 이익 챙겨 먹는 한 조합장 같은 인간들이나 그런 거지. 물론 저게 한 조합장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거기다 지금 시공단에선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겠다. 공사비 증액 계약 두고 파열. 분양가는 계속 올리겠다는데 공사비는 똑같이 주고 하시려고? 그러면 건설사들은 바보예요? 손가락 빨고 있겠어요? 더 달라고 하겠지? 그러다가 사업비 대여가 중단되고 조합원 이주비를 연체해서 조합원이 모두 신불자가 될 수도 있다. 재건축 시장이 상황이 좋지가 않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동의 받을 때 막 재건축 아파트 이 정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때요? 늘리고 분담금 내고 하면서 세대별 동의 받아야 되고 이거 굉장히 절차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될 것 같죠. 그래도 재개발보다 나은 정도지. 거기다 지금 1+1 재건축은 일단 철회 중이다. 왜? 종부세가 다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1+1 하면 어때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3중 압박 받는다. 왜? 다주택되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재건축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재건축 가치 올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팔고 애물단지 떠넘기는 거다. 그런데 호가는 계속 오른대요. 언론에서 계속 재건축 뜬다고 하는데 내가 낮추면은 바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거래는 잠잠해졌고 개박살나고 있더라. 결론,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내가 좋은 집 살겠다 하는 사람 재건축 안 사요. 차라리 그 가격으로 신축을 사지. 그렇다면 뭐냐? 되팔렘으로 돈을 버느냐? 아니면 재건축 추진해서 가치를 올려서 돈을 버느냐? 요 두 가지로 둘 다 투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일단 되팔렘이 되냐?
대팔렘 기준에서 보면 어때요? 아, 재건축 가격 계속 올라간대요. 그럼 재건축을 사는데 재건축은 보통 15억 이상 많죠? 15억 이상의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원래 대출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금리는 둘째 치더라도 대출 규제의 영향은 적지 않겠냐? 15억 이상 대출 안 나오는 걸 누가 사요? 한 12, 3억에 샀다가 15억에 팔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럼 얘가 팔려야 돼요. 얘는 영향받죠. 그러면 요건 누가 사요? 90억. 이게 밑에서부터 계속 안 팔리고 있다. 거래량이 박살났다는 거 대부분 갈아타기로 많이 사요. 거래량이 박살났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가 줄었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영향이 간다. 그럼 수요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비싸게 팔아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추진해서 돈 벌겠다.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빨리 추진하자니 규제 걸리는 게 너무 많죠. 대초안도 있고 분상제도 있고 계속 올라간다 하지만 그 가격에 승인은 잘 안 나죠. 재건축 이주비나 뭐 이런 것들 대출 받으면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느긋하게 추진하자니 이걸 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느긋하게 추진해서 집값 다 떨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재건축 규제 풀릴 텐데 그러면은 사는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돈 은행에 넣어놓지. 이익이 없는데 재건축이 돈 벌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오른다고 유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팔고 있는 거죠. 매물 늘어난 거 봐봐라. 열심히 팔고 있는데 호가만 올려가지고 우리는 안 떨어진다. 요 여론만 심어줘서 나보다 더 바보가 사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재건축 상승세가 갈 수가 있겠어요? 오래 못 간다. 호가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하락세에 들어가면 재건축부터 뚝뚝 떨어진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재건축을 내가 살 여력이 안 되니까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재건축 가격이 왜 올라가고 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시면 가격을 어떻게 선도해 가는지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얘들이 얼마나 탈출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나머지 아파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